오늘은 영어 수업할 거야. 그 이유는 어쨌든 같은 언어고, 두 번째로 수능이라는 시험을 출제하는 원리 원칙은 똑같거든. 전 과목이. 한 과목이 제대로 뚫리면 다른 과목도 사실 뚫려야 돼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 뭐 요즘 자꾸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꼼꼼하게 이제 암기하는 거에 강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 논리적으로 어떤 사고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에 강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양쪽 다 갖춰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야. 대신에 이건 있어. 좀 이해력이나 추론 능력으로 암기력을 좀 보태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암기력을 가지고 추론 능력이나 이런 걸 좀 보태는 친구들이 있는데, 둘 다 갖추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주 하이 레벨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암기력이 되게 안 좋은 편 같아. 그러니까 내가 꽂히는 건 그냥 외워지는데, 뭔가 막 의도적으로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내신하면서 습관적으로 길러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반복하고 막 이렇게 외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체력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비슷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이, 저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고군분투 중이겠지.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아직은 이제 뭔가 이렇게 성장기고, 뇌의 어떤 뉴런 세포들의 어떤 뇌 신경들의 어떤 이런 형성들이 돼가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잘 해놓으셔야 되고, 힘든 건 알아요. 뭐 다 힘들다라고 여러분한테 위로하고 싶진 않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도 위로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알아서들 답을 잘 찾으세요. 고민을 잘 해보시면 스스로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고, 다만 그 답이라는 게 적당한 타협이거나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면 안 되겠지. 자, 이 지문에서 제가 얘기할 첫 번째는 뭐냐면, 국어에서 얘기하는 글의 구성 원리라는 건데, 사실 대부분은 영미권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양 전통의 학제 또는 동양 전통의 학문 체계가 좀 남아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 당장도 뭐 성균관이라는 그 당시에 고등교육기관은 말만 성균관 대학이지 사실상 서양의 학제를 그대로 따라왔잖아요.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 나름대로 뭔가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야. 뭐 그건 그것대로 제쳐두고, 다시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은 번역 어휘들이 되게 많아요.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는데, 시적 긴장이라는 어휘를 만에 하나 갈등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면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야. 시적 긴장이 뭐죠라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적 긴장은 판단할 필요도 없는 어휘인 게 모든 시에 100% 있어요. 즉, 시적 긴장은 시어의 특성과 동의어야. 그런데 시적 긴장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긴장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잡혀있는 긴장이라는 개념이 자꾸 충돌나는 건데,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extension이라는 어휘가 있고 intention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extension을 번역하면 뭐니? 외연, 지시적 의미 같은 거야. intention은 안에 들어와 있는 의미니까 내포, 함축적 의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라는 것도 당장 이런 거다. 예를 들면 눈 하면 뭐 순수의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시련의 의미도 있겠죠. 뭐 첫사랑의 의미도 있겠죠. 첫눈처럼 오겠다는 의미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우다다다 쏟아져 나오는데, 자, 눈을 그냥 눈 그 자체로 보면 당연히 얘는 지시적 의미일 거야. 근데 눈에 함축된 의미들을 읽어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얘는 얘로 읽어야 될 거고, 시를 읽어나갈 땐 당연히 이렇게 읽죠. 우리가 이과야, 뭐 화학으로 볼 때는 당연히 물의 H2O의 결정 상태, 고체 상태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그 얘기야. 그럼 봐봐. 시에서 바라보는 시어의 특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형과 내포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서 접두사인 x와 in을 떼버리니까 뭐만 남았어? 텐션만 남았어. 텐션을 번역하면 뭐예요? 긴장이에요. 그래서 시적 긴장이 된 거야. 갈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야. 갈등하고는 진짜 0.1%도 피가 안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의 어원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꾸 시적 긴장이 시에서 갈등 상황 같은 걸로 얘기하고 있다면, 진짜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진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인생 살면서 경멸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건 약간 저는 막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 그냥 답답함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거거든.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의 구성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전공을 해야 되고, 전공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문과가 문송합니다가 된 이유가 있어요. 커리큘럼이 되게 부실하고
공부량이 이 공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내 동기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물론 이제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열심히 공부해요. 복수공부 했다 그랬잖아.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들어갔을 때 서울대 체육교육과로 주전공으로 들어갔고, 이제 우리 동기들 중에는 막 공부 진짜 잘해서 뭐 그런 친구도 있었을 거고, 지금 판사하는 친구도 있고, 변호사하는 친구도 있고, 서울대 체육교육과인데 의사하는 친구도 있고, 왜냐면 이제 학사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갔었을 거니까 그런 친구들 많은데, 그 중에는 어쨌든 학위를 갖고 있는데도 교육 심리학 다 까먹고 있는 새끼들도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글의 구성원리라고 했을 때 5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맨 처음에 뭐냐? 통일성이야. 제가 이걸 14강에 와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모국어자다 보니까 백날 첫날 얘기도 머릿속에 귓속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영어 들고 온 거야. 얘 가지고 국어의 이론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나 신기하게 답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 문제가 가져왔던 논란들은 정말 창피한 역사야. 사교육에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응집성. 세 번째는 완결성. 네 번째는 강조성. 다섯 번째는 단계성인데, 자, 우리 오늘 뭐 푸셨죠? 화작 푸셨죠? 화작은 철저하게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과목이고, 자,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죠. 1, 2강에서 해야 될 걸 14강쯤에 무르익어서 하고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올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일단 본능적으로 살고요. 본능에 충족하자면 뒤져, 얘들아. 수면력 충족 안 하면 죽어요. 식욕 충족 안 하면 굶어 죽어. 일단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뭐가 있어? 그렇죠.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는 존재야. 그런데 이 이성을 자꾸 너무나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어디서 다루냐? 독서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거야. 감정에 대해서는 어디서 다루냐? 문학에서 다루는 거야. 그럼 화작은요? 엄매는요? 본능은 아닐 거 아니야. 이성인데 잘 보셔. 여기는 내용적인 측면 위주로 다뤄요. 둘 다. 그러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다뤄줘야 될 거 아니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형식만 다루거나 내용만 다루는 건 아니야. 그런데 좀 더 농도가 짙다는 거야. 그 내용의 농도가 짙은 게 문학 독서고, 독서에서 형식적인 농도,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변별되는 느낌보다는 화법, 작문, 그 다음에 언어, 매체에서 형식적인 측면, 즉 정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변별이 많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엄매는 문장 이하 단위를 다룰 때 원래 문법이었을 거고, 이제는 문법 이상의 단위인데 문장 이하 교집합, 사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지만 담화까지 다뤄요. 화작은 뭐야? 문장 이상에서의 정보의 논리 구조를 다루는 부분에서 변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되게 쉽다고 느껴요. 우리는 왜냐하면 내용에만 지금 체력이 몰빵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되게 쉬운데 왜 틀리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사실은 이 개념이라는 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오히려 킬러 문제들에서 아주 크게 힘을 발휘한다는 게 보이실 거야. 일단 이 틀은 잡아두시고. 자, 되셨으면 이제 이런 거야.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콩이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콩이가 있어요. 이제 콩이에 대한 소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알죠. 그 다음에 비지가 있어요. 비지는 요즘 제 유튜브 썸네일에 올라오는 걔가 비지예요. 그럼 봐봐. 얘네는 둘 다 뭐야? 강아지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묻기 싫지만 전 여친의 강아지들이야.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 내가 굳이 강아지 중에 이 두 마리를 얘기하게 되면은 주제는 뭐냐면 전 여친의 강아지. 빼자 그냥. 전이라고 하자. 전 강아지라고 하자, 그러면. 그럼 봐봐. 주제는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글이야, 얘들아. 글은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면 저 따라오세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내용에서 통일돼야 돼. 그런데 내용에서 어떤 통일성을 추가적으로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 이거야.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돼요. 뭐가? 주제는. 두 번째는 뭐야? 일관돼야 돼요. 내용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저 따라오면, 이 이름이 기억날 줄 몰랐다. 한이가 있었어요, 한이. 한이는 우리 엄마가 지어준 이름인데, 얘는 한 20년 전쯤 저기 무지개다리 건넌 말티즈야. 우리 엄마가 키우던 강아지야. 자, 그럼 봐. 왜 한인지는 얘기 안 할게. 너무 또 지저분하게 길어지니까. 그럼 봐. 이제 그러면 이게 전 여친 강아지라고 묶을 수가 없잖아. 그럼 통일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포괄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일관성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푸바오 나왔다고 치자. 더 이상해지는 거야, 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능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랑 얘는 안 건드려요. 이게 주제라면. 그런데 만약에 수능에서 여기까지 건드렸으면 주제가 바뀌어야죠. 뭐라고? 나와 인연이 있었던 강아지라고. 그런데 수능에서는 얘기까지 묶을 수가 없어. 선생님, 푸바오도 동물이잖아요. 그럼 동물로 묶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기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뭔가 정보 간의 관계가 긴밀하지가 않아. 그걸 뭐라고 하냐? 응집성이라고요. 자, 그래서 응집성이라는 거는 정보의 논리 관계를 의미해. 자, 그래서 글은 무조건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걸 갖추고 있는 글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그냥 정답이 기계적으로 보이는 거야. 1 더하기는 2처럼, 미분 공식처럼 그냥 대입하면 나와요. 함수처럼 그냥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완결성은 뭐냐면 이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문제가 나오면 해결책이 있어야 완결성이에요. 그런데 완결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뜯어보면 뭐냐면 P1, P2가 있으면 S1, S2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얘는 빵꾸가 들려 있으면 얘는 완결성이 떨어져 있다고 해. 그러니까 이런 글도 없거니와, 만약에 이런 글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출제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데서 오답률이 꽤나 높게 출제가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이라 그래서 뭐 예시, 비교, 대조, 인과 이런 건 전부 다 응집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왜? 정보 관계니까. 그러나면 역접이다. 하지만 역접이다. 그 다음에 뭐 그러므로는 인과다. 때문에도 인과다. 이런 거는 사실은 고2쯤 되셨으면 어림잡아 어렴풋하게 정리가 되셨을 텐데, 혹시나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 교재에다가 다 이론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어 이론과 담지 않고 영어 이론과 섞은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모국어자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영어는 이 기술적인 걸 이용하면은 그냥 난이도 낙체가 훅 떨어져 있으니까 하고 충격을 잘 받더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완결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강조성은 강조하려면 강조한다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강조하던 반복하죠. 두 번째는 다른 정보들을 뒷받침해 주죠. 다른 정보들로. 세 번째는 뭐 기호 같은 거 써. 따옴표를 쓴다든지 뭐 쉼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조성이야. 단계성은 뭐야? 서론, 본론, 결론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발단,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 배운 게 전부 다 뭐야? 단계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설의 주제 잡아라, 뭐 시의 주제를 써라, 다 했잖아. 맞죠? 시의 주제나 소설의 주제, 특히 시의 주제 어떻게 잡아? 반복되는 시어가 있다든지, 반복되네? 강조된 거죠. 반복되네?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쓴 거지. 그런데 반복되는 시어들을 주제라고 하지 않고 그 시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걸 주제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어렴풋하게 다 배워놓은 상태고요. 그냥 그것만 잘 녹여서 내서 쓰면 되는데, 이게 글이라는 걸 자꾸 읽으려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회로는 그냥 자꾸 내용을 읽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고,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이게 오히려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친구들은 이 수업에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국어처럼 쓰진 않는 것 같아. 혹시 영어를 모국어처럼 쓴다? 또 일반 손 안 들죠. 혹시 쓴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친구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거든. M1반에 그런 애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다시 이제 이쯤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올게. 이틀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올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독서를 딱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실전적으로 딱 봤을 때 써먹었던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일단락에서 뭐 잡자? 주제 세팅 잡자야. 아주 간단하게. 자, 그러면 주제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반복되는 애를 좀 잡아라. 두 번째, 뒷받침되는 애를 잡아라.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볼게. 반복되고 뒷받침된다는 건 그만큼 정보의 비중이 높다는 거야. 분량이 많다는 거야. 당연하죠. 주인공은 분량이 많겠지. 분량도 없는데 왜 걔가 주인공이야? 됐냐, 여기까지? 저는 오징어 게임 1을 보면서 보나마나 프론트맨이 주인공일 것 같았어요. 비중이 높잖아.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정재겠지만. 네 번째. 그리고 뭐니? 따옴표 같은 기호들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었을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출제 매뉴얼에, 특히 영어 출제 매뉴얼에 뭐라고 돼 있냐? 적절한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돈 이래버리면 주제가 될 수가 없어. 너무 포괄적이야. 그런데 돈의 역사 그러면 내용이 좁혀져요. 브레트누드 체제 그러면 주제가 좁혀져요. 포유류 너무 넓어. 그런데 예를 들면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이러면 좁혀져. 그런데 갑자기 미술관에 서 있는 사람들 하면 너무 세부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경험적으로 국어나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적절한 구체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시고, 우리가 지금 국어 독서에서 맨 처음 어떤 단계를 거친다? 그렇죠. 주제를 잡아야 돼. 반복되거나 뒷받침되거나 정보 비중이 높거나 분량이 높거나 어떤 기호로 강조가 돼 있거나 적절한 구체성을 갖고 있는 게 주제고, 이 주제는 1단락뿐만이 아니라 2단락, 3단락으로 글 전체를 또 관통하기도 하고, 특히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이 점에 반복이 되는 애들은 정말 주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제 세팅의 핫플레이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2단락이나 3단락부터 글이 쫙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 두 번째 파악이야. 두 번째 저는 여기서 구조 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구조라는 게 교과서 용어기 때문이에요. 그냥 structure라고 쓸 수도 있고, 뭐 data structure라고 쓸 수도 있어. 또는 뭐 database 또는 database structure라고 쓸 수도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뭐야?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 학습 활동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주제라고 되어 있고 구조라고 되어 있어. 구조의 다른 말은 뭐냐면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선지나 발문에서는 논지 전개 방식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봐봐, 결국엔 글의 전개 방식인데, 글의 전개 방식도 출제 매뉴얼이나 교육과정이라고 수능의 시험 범위를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일단은 시간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공간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논리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봐봐, 논리적 구성은 뭐가 있냐? 연역, 귀납, 변증, 유추, 논증, 인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쓰이고요. 논증은 뭐야? 주장 플러스 근거인데, 주장 플러스 근거는 비판 플러스 비판 근거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여기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논술을 하시거나 하면은 제대로 된 선생님이면 근거 다음에 예시를 덧붙일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더 제대로 되신 선생님이면 과거 연세대 논술에선 이걸 쓰면 가점, 서울대 논술은 안 쓰면 감점이 있었어. 연세대는 이걸 쓰는 게 창의적 사고라고 본 거야. 그게 뭐냐? 예상 가능한 반론. 그리고 당연히 재반박까지 써줘야지 뭐가 흔들리잖아? 내 논지가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재반박과 주장과 사실은 두 가지씩 네 가지로 박혀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제대로 배우셨다면요, 글을 이런 식으로 논술에서 전개하라 이런 거 다 배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기초가 안 돼 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미 중학교 때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1부터 고3까지 과정을 깔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월반 개념도 있지만은 다시 옛날 것도 들으라는 거고, 여러분이 중등 잼민이 때 구멍이 나 있다, 그거를 중학교 때 같이 중학생들하고 같이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영상 같은 건 다 열어드리고 있잖아. 라이브로도. 아, 선생님 라이브 못 보면요, 유튜브 다 주고 있어.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활용하시고, 교재도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수업 끝나거나 중간중간 확인하는 이유가, 필요한 거는 다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바라볼 땐 첫 번째, 1단락에서는 주제 세팅이니까 주제를 봐라. 2단락까지 반복됐으면 이건 너무나 주제니까 꼭 잡으셔야 된다 그랬었고, 그러면 이제 이 주제라는 걸 어떤 틀 안에 담느냐, 이게 바로 구조라 그랬었고, 이거를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했으며, 이런 글의 전개 방식들이 있는데, 다만 역사가 짧아가지고 예로는 뭔가 갈증이 확 해소되지가 않아서 전통적인 방식인 정태, 동태, 논리적 방식으로 제가 나눠가지고 방금 받으신 그 교재에 또 설명을 해놨고, 이거 설명만 가지고도 1시간이 넘어가니까 오늘은 일단 이쯤 줄일 거예요. 자, 그렇게 처리가 되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니? 예, 정보 처리의 흐름이 딱 잡히셨을 거야. 제가 그걸 뭐에 비유했냐면 수학의 풀이 과정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암산으로 하시면은 이게 나의 사고의 흐름이 논리적인지 주관적으로밖에 판단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암산을 어떻게 쓰셔가지고 어떻게 해라? 객관적인 표현 도구를 쓰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셔서 그 표현 도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검증까지 잡아보시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되셨니?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한 단어로 얘기를 해. 구조도 그려라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걸 저는 한마디로 구조도 그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봐. 이거를 많은 정보에서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오늘 한 문단 단위로 볼 거고, 그 다음에 화작같이 내용은 되게 라이트하지만 구조에서 낚시라는 문제들 몇 개 볼 겁니다. 저 따라오시죠. 혹시 찾으셨나요?
유형별 독해라고 있을 건데 PDF 한번 주시면 되고. 아유, 이거 봅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읽어보셔야 돼. 자, 봐. 이게 왜 난리가 났었냐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라고 하기 싫은데 뭐라고 하는 이유가 프리텐션이라는 어휘가 개 어렵다고. 그때 일타 강사들까지나 일타 강사 막 그러는 거야. 아니, 씨발, 이딴 어휘를 내면 어떡하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어휘인데. 뭐, 니네가 풀어봐라.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 어휘야? 나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무슨 단어로 보이니? pretend? A, B, C, D로 보이잖아. pretend로 보이잖아. pretend에 명사 파생 전미사 SIM 붙여서 파생되는이라고 보이잖아. 그렇게 안 보여? 저기요, 우리 영어 할 줄 알죠? pretend에서 뭐가 왔다? 명사 파생 전미사 SION이 붙었으니까 아마 얘는 pretend랑 거의 유사한 뜻이겠구나. 맞죠? pretend가 뭐야? 알잖아. 이건 초등학교 잼민 때 했잖아. 뭐야? 뭐뭐 인척하다. 잘 들어. 뭐뭐 인척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분류해 볼게요. 실현이 된 거니 실현이 안 된 애들이니. 실현이 안 된 애들이죠. 힌트는 다 줬다 얘들아. 잘 보셔야 돼. 자, 이 지문은 정보를 두 가지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실현이 된 애와 실현되지 않은 애들. 실현되지 않은 애들은 뭐야? 가능성. 자, 그럼 노란색으로 가능성에다가 현관패 쳐볼게. 그게 바로 뭐예요? expectation. 그게 뭐예요? pretension. 자, 글로 가볼게요. 보셔. 자,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이제 문법을 배우거나 영어 신텍스 구조를 한 번쯤 봐주셔야 되는 게, 제가 국어 문장 구조 잡는 거는 여기서 오는 거야. with no attempt. 끊는 이유가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니까. There can be no failure. 실패도 없어. 그리고 with no failure. 실패가 없다면 굴욕도 없대요. humiliation 몰라도 상관없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이 정도 흐름은 잡으셨을 텐데, 왜 우리는 여기서 강조를 빡 해야 되는 거냐면 so라는 논리 구조, 논리기호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전제로 해서 so인과 그리고 so 연결사 하는 역할은 뒤쪽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한 문단 안에서는 이쯤면 주제인 거죠. 뭐가 주제야? 그렇죠. self-esteem이 주제야. 어떤 self-esteem? in this world.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니까 앞을 수식한다 이런 건 다 알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문장 구조를 해볼게. self-esteem은 주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depends entirely on. 온전히 의존해 있어. 어디에 의존해 있어? what it back. 우리가 지탱하는 것.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to be and to do.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렇죠. 내 직업이 뭐야? 나 어떤 존재야? 그걸로 self-esteem, 자존감이라는 거 결정이 돼. 그래, 알겠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또 이수로 받았다, 얘들아. 지시어로. 그렇다면 뭐를 받았을 확률이 높아? 앞문장에서 주어를 받았을 확률이 높고, 이유는 이미 이 주황색을 제외한 나머지 이 녹색으로 현관패 적을게. 얘네들은 죄다 뭐를 뒷받침하는 정보야? 주황색 뒷받침하는 정보죠. 그럼 이미 얘는 so 때문에도, 주어기 때문에도 정보 가치가 이미 높아져 있어. 인과라서, 주어라서, 뒷받침돼서 트리플로 정보 가치가 높아져 있는데 이시라고 지시어로 정보 가치를 또 높였으니까 이쯤 되면 얘 주제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주제는 뭐로 결정이 된대요? It is determined. 결정이 된대. 어떻게? By the ratio. 비율로 결정이 된대요. 이때 진짜 대환장 파티였어. 1타급 강사 중에 이걸 발음을 라티오라고 했어요. 미안해. 그땐 그랬어. 지금은 안 그래. 내가 봤을 땐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아니야,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너무 빙신 같아가지고 아예 안 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와, 탄식. 와, 저런 새끼들도 프로라고. 너희가 어떤 느낌이냐? 부산 살잖아. 너희가 부산 야구 보러 간 그런 느낌이야. 미안해요. 내는 열심히 일로 가서 제가 응원할게요. 자, 다시 봐. It is determined by the ratio. 비율로 결정이 된대요. 비율이 뭐야? Of our actuality to our supposed potentiality. 얘들아, 이쯤 됐으면 얘는 진짜 개빡세게 주제인 거고, 다시 한번 인가로 잡았고 빈칸 넣어줬으면 끝난 거야. 왠 줄 아니? 찾으셨나요? 선생님? 보내주셨나요? 잠깐만 영상 끊을게요. 자, 여러분, 이제 빈칸 추론을 되게 여러분 힘들어 하잖아. 여기에 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 그냥 전부 다 출제 매뉴얼이야. 그래서 출제 매뉴얼에 의해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내 얘기가 아니야. 평가원, 수능 조물주의 이 유형에 대한 정의야. 뭐라고 돼 있어? 글을 읽고 빠진 정보를 글의 내용에 의존해서 추론하는 무형 문제인데 잘 보셔야 돼. 빈칸 도대체 뭐 넣어야 돼? 빈칸 도대체 뭐 넣어야 돼? 잘 보셔.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넣는다. 예를 들어서 통제사상을 넣겠다. 즉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게 빈칸. 내가 정보 가치라는 단어도 철저하게 출제 메뉴로 있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야. 결국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돼? 주제. 가장 정보 가치 높은 내용이야.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뭐겠어? 주제. 뭐겠어? 셀프 이스팀이야. 여러분, 셀프 이스팀을 뭐라고 줬어 지금? 레이쇼, 비율로 줬지. 비율은 농도 같은 거지. 공식이야. 옆에다 쓰셔야 돼. 그래서 비율을 쓰실 거야. 써봐. 뭐분의 뭐야? 자, 약자로 쓸게요. 셀프 이스팀은 보셔. A to B. 물에 대한 소금의 농도니 아니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농도니. 그렇지.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농도죠. 맞아? 그럼 얘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쓴 거야? B분의 A라고 쓰시는 거야. 맞아? 그럼 봐봐. Our actuality. 나누기 뭐라고? Supposed potentiality. 여러분, potentiality는 뭐야? 잠재성, 가능성이죠. actuality는 실현이지. 내가 이거를 이 교재를 쓰고 한 1년인가 2년 뒤에 약국을 갔는데 약국에서 약사님이 이렇게 약국에다가 뭔가 포스터 하나를 붙여놓으셨어요. 되게 귀여운, 얘는 고양이야.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가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행복은 욕망분의 가진 것. 엄청난 인생의 공식이죠. 맞네? 셀프 이스팀은 잠재성분의 실현된 것. 욕망분의 실현되지 않은 것분의 실현된 것.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셔. 1번 선지 볼게요. The higher, 높였죠. 뭐를? Your expectation. 얘들아 봐봐. 셀프 이스팀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Supposed potentiality 분의 actuality인데 잘 보셔. expectation은 실현된 거야? 실현 가능성이야? 실현 가능성이죠. 뭘 높였어? 분모를 높이면 전체 값은 작아지죠. 두 번째, achieve는 성취지. achieve, actuality. 어떻게 supposed potentiality를 높였는데 achieve가 높아집니까? 분모를 높였는데. 틀렸죠? 2번 선지 봐. self-esteem은 주어는 can be increased. 증가될 수 있대. 어떻게? lowering actuality. actuality를 낮추래. 아니 전체 값이 작아지는데 그러면 됐어. 이것조차 수식이잖아 얘들아. 정답은 왜 3번이야? success는 성취한 거죠. divided by. 나눠졌어. 뭐로? pretension. 뭐뭐 인척하는 걸로. 이 pretension 어휘가 왜 논란이 있었냐면 이거는 기망이라는 법률 용어예요. 뒤지기 어렵다고 뭐라고 했는데 어머나. 평가원에서는 여러분 잘 들어. 5,000개의 어휘는 지정해 놨어. 시험 범위로. 그것도 그냥 정한 게 아니야. BCN이라고 그래서 영미권에서 제일 권위 있는 영어교육기관에서 빈도를 체크를 했어. 그랬더니 2,000어휘면 영어 빈도의 10%, 5,000어휘면 영어어휘의 98%를 처리할 수가 있어서 영미권으로 유학 오는 대학생들은 5,000어휘를 권장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학능력 시험의 어휘 범위도 5,000어휘인 건데 여기서 시험 범위는 잘 들어야 돼. 합성 파생어휘는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파생어이니까 알고 있다고 봤어. 심지어 여러분은 프리텐드로 뭐뭐 인척하다, 즉 성취된 거야, 실현되지 않은 거야?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나왔네. success, 성취, 나눠졌어. pretension으로. 그게 뭐랑 같다? 셀프 이스팀하고 같다? 정답 3번 끝이야. 이해되셨어? 아직 이해가 안 돼? 필기해봐 빨리. 필기하고 빨리 이해 좀 해봐. 고양이 빨리 그려. 독서랑 똑같이 푼 거고 사실은 제가 이걸 여기까지 뚫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잡고 계세요. 이 아이디어가 이 논리회로가 뚫리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은 되게 편해질 거예요. 정과목적으로. 이제 시작이야. 이제 물고의 시작이야. 왜냐면 여러분 봐봐. 운동 하나를 잘하는 애가 다른 걸 못할까? 보통 다 잘해요. 그래서 서양 애들 보면은 막 미식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다가 그중에 제일 자기가 재능이 있거나 돈 되는 걸 몸값 제일 비싼 걸로 가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잘하는데 그중에 내가 이과로 빛을 볼 거냐 문과로 빛을 볼 거냐.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이과의 시대면 이과로 가는 것뿐이야. 그런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 비슷비슷해요. 진짜 능력들도.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써서 국어에도 활용하시는 거야. 아시겠어? 이 교재는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해설지를 아주 충실하게 잘 적어놨는데 옛날 해설지예요.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정말 트렌디하지 못해서 제가 다시 열어보고 용기가 안 나. 여러분 그 약간 흑역사 있죠? 어린 시절에 막. 그런 약간 제 흑역사 같은 교재긴 하지만 저걸 지금 다시 써봐야 그 누구도 보지 않을 거고 맞잖아. 뭐 내가 해운대고 내신하고 뭐 부산이고 내신하고 부위라고 내신하고 그래야 내 교재를 보겠지. 내가 저거 써봐야 누가 보겠니? 간 김은 보고 있겠죠.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 일단은 5년 전 거라도 여러분 보시면 알 거야. 꽤 느낌 있는 교재니까 잘 활용하시고 오글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화작인데 이 독서 이론 질문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정독을 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독서의 개념이나 원리, 이론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개념 모르거나 공식 모르거나 접근의 원리 모르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건 다들 누구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공부를 해. 그런데 왜 국어는 도대체 뭘 가르치고 배우는지 뭔가 명확히 잡히냐고요. 그냥 여러분 다 필요 없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뭔가 국어다 보니까 막 산계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걸 요점 정리해 놓은 게 EBS인데 EBS 요점 정리된 개념을 보면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15년 전에 인강 데뷔할 때부터 저는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념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국영수라는 과목을 묶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막 했었는데 진짜 조롱을 많이 당했죠. 근데 지금 그거를 계속 버티신 분이 메가스터디의 곽동영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사관학과 국영수 인강을 다 찍으세요. 대단하신 분이야. 버티신 분이니까. 뭐 존경스럽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중등 문해력이 지금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사실 중등 문해력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제 유튜브 영상들 사실은 올해는 제가 지문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커리큘럼 과정별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딱 과정명을 보시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판단이 되시니까 한번 느낌을 쭉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그냥 읽으라는 거야. 정독하셔서 독서할 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좀 잡아주시고, 화작 패스트트랙 교재 이걸 담아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화법과 전문하고 독서의 차이점 명확하게 아시는 분 누가 있냐고.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독서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락을 딱 볼게요.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을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라고 읽고 계시면 안 되고요. 경험환기라고 읽어주셔야 해요. 특히 화작을 할 친구들은 아, 선생님 좀 화작 안 할 거니까 아니 그냥 써 제발. 작은 비망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여하던 붓고 꼬인 눈물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음표. 그런데 자문자답이죠. 그러면서 뭐래? 즉 온난화로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시와 세모 쳐야 되는 거고, 글의 주제는 뭡니까? 연안 생태계 가치 보호래. 잠깐만. 글의 주제는 뭡니까?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문제인데 해결책으로 나와야 되는 게 갑자기 연안 생태계 물음표가 바뀌었고, 왜? 연안 생태계가 도대체 이산화탄소랑 무슨 상관이고 지구온난화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도입을 했으며, 잘 보셔야 돼. 통계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수치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안 보기도 애매한 이유가 11이라는 건 숫자는 숫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인지는 없잖아. 일단 넘어가 볼게. 그럼 봐. 우리나라 이산화 배출량이 세계 10위면 일단 문제 맞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S1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놈의 종이빨대 좀 그만 쓰자고. 그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스타벅스 가서 그 종이빨대 딱 꽂는 순간, 아, 일단 기분을 너무 그 식감이 너무 싫어. 두 번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왔다. 이거는 뭐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미안해, 약간 요즘 내가 너무 힘든가 봐. 취미 중에 하나가 집에 가면 이제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고향만 창원이지, 뭐 평생을 거의 뭐 서울하고 이런 데 살았으니까, 뭐 친구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부산에 내가 연락처 하는 사람 진짜 뭐 일하는 사람 5명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 근데 이제 외로운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제가 마트에서 망고 같은 거 사다 먹고 망고 씨앗을 심어요. 왜냐면 너무 아까운 거야. 태국 가면 너무 싼데. 그래서 망고 이제 내년에 수확해서 먹으려고 지금 망고를 심어놨거든. 지금 물 주고 열심히 이제 키우고 있어요. 봐봐, 나 망고 산림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대. 뭔데 그게? 연안 생태계라고 이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글의 주제라는 게 보이셨죠? 연안 생태계라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계속 볼게요. 아마 키운 다음에 코니를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로투얄로 감당 되겠어요? 도시에서.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되게 탁월하대. 자, 물론 봐봐 얘들아, 이거 뭐야? 주장이고, 주장에 대한 뭐니? 반론이라고 하면 안 돼. 논란이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는 순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내가 논란이라고 여기를 정보 처리하는 순간 이 글은 뭐가 떨어지는 거야? 글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거야. 주제를 일관되게 해야지.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글은 나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 일관성 아웃이야. 논란이라고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 거야? 예상가는 반론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야. 자, 이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얘들아.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선지를 어떻게 만들어놨어? 1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뭐야? 논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다르게 푸셨을 거야. 그런데 잘 보셔. 출제 의도를 봐. 자, 3번 선지가 왜 정답이야? 그 얘기야. 주제니까 정답일 거 아니야. 죄송해요. 1번이 틀렸고 끝났고 1번하고 3번을 엮어놓은 이유가 뭐겠어, 얘들아? 얘는 논란이 아니라 예상가는 반론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됐어? 이건 그냥 교과서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평가원 얘기를 하는데 제발 뭐 알고 얘기하면 난 오케이야. 그만큼 연구했고 노력했으면. 그런데 제 수업 보셔도 돼요. 왜 그러면 넌 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교수님들은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사교육 강사라는 걸 밝히고 평가원 출제 매뉴얼 쓰신 교수님 3분 계세요. 직접 들어가서 평가원 출제 매뉴얼 들고 와서 여쭤봤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출제 매뉴얼을 쓰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수업을 해왔는데 그 시절에는 교수님 견해에 많이 내가 치우쳐 있었을 거고 수업을 쭉 해왔으니까 이제 학습자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논란이 아니라 예상가는 반론이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걸 가지고 한 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문항 설계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엄매든 화작이든 얘를 보라는 이유를 알겠죠? 잘 들어야 돼. 지금 독서가 어려웠던 친구는 화작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 그래서 좀 독서에서 벅차했던 학생들은 제가 화작 패스트트랙 교재를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교재가 지금 거의 품절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만 받아 가셔야 돼.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본다. 자, 그러면서 연한 생체를 구성하는 갯벌, 연습지 등등등은 이산화탄을 흡수하는데 뛰어나대요. 그래서 통계에 뭐가 나와서 드디어 수치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되는 게 얘도 이 예상가는 반론 재반박 구조처럼 잘 들어. 자, 주장, 논란이 아니라 예상가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나와 있고 자, 이 구조처럼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 중에 하나가 수치, 통계 이런 부분이야. 통계가 있고 수치가 있으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통계가 있다, 수치가 있다, 통계를 근거로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런 선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선지들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상가는 반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1번 선지를 뭐 청용 문장이 맞다 틀리다, 뭐 논란의 OX다 이렇게 푸셔도 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란으로 가시는 게 좀 더 구조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거고 청용 문장 유무라는 건 내용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여러분 그것대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청용 문장도 아닌 것도 보이긴 하실 거야. 계속해서 4번 선지. 자, 여기는 1단락에서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다 풀이과정 쓴 것들이 전부 다 선지로 나오고 있잖아. 옆에다 풀이과정 쓴 게 전부 다 뭐야? 객관식뿐만 아니라 논서 수령, 학교의 내신 대비로도 다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에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없는 좀 한계 있었고 올해는 이제 많은 걸 보여드릴 준비를 거의 마쳤어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자, 계속해서 이제 5번 선지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고 그게 결론 단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단락. 5단락 결론인데 이게 또 특이한 거죠. 왜? 여러분, 논설문인데 비유적 표현을 쓰는 거는 또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거든. 그러면 출제자는 봐봐. 여러분, 비유라는 거 어디서 많이 쓰죠? 문학에서 쓰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문학 유형이었어요, 얘들아. 근데 이게 장문 유형으로 갔다가 이제 화작 유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표현하기 유형이야. 표현하기 유형은 사실 쉬워. 조건 확인하시면 돼. 조건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형식. 세 번째, 표현법. 어제 6시, 9시에 중3 대상으로 했던 수업이 있고 그 수업에서 뭘 했었냐면 이런 걸 했어요. 이런 OX 문제 푸는 거. 전부 다 평가원 선지야. 근데 이게 옛날에는 수능 수업이었어. 근데 이제는 이게 중학교 수업으로 내려와 있어. 어차피 여러분 이거 귀찮아서 볼 필요 없고 내가 나눠줬던 노란색 뿅아리 교재 있죠. OX 문제 있던 거. 이건 이제 문학, 소설, 여러분이 받은 건 소설이고 여기는 C파트였거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예를 가져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냐면 봐. 이 내용 표현, 다시 내용 형식 표현이라는 워딩도 내가 맘대로 가져온 게 아니야. 여러분 교재 쓸 때 제가 그냥 쓰지 않아요. 이거 석박사 과정분들하고 같이 쓴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이걸 실현시킨 게 교과서고 그걸 가지고 내는 게 내신이고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능시험 범위야. 문학교육과정 첫 줄이야. 뭐라고 돼 있어? 문학을 어떻게 수용하자?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이해됐어? 그래서 내용, 표현, 형식이라는 워딩도 내가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창의적 표현 쓰지 않아. 철저하게 평가원 용어를 가져다 쓰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쓰는 용어랑 다른 거야. 평가원은 독해력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문해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문식성이라는 말을 써. 근데 내가 여기서 문해력이 아니라 문식성이 맞아요. 문해력은 되게 무식한 소리라고 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왜?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쓰는 용어지 99.9%가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상위 0.1%의 용어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불가능해. 그래서 저는 99.9%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위 0.1%의 사고를 바꿔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그럼 봐라. 세계 표현하기 유형이었잖아.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표현법 뭐가 쓰였어? 비유법이 쓰였어.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내신에서는 직윤지, 은윤지를 명확하게 가르는데 수능은 직윤지, 은윤지를 가르는 유형이 이제 10년 전부터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냥 비유만 나와. 그래서 비유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셔. 자, 비유 어딨니? 봐. 기억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이다. A는 B이다잖아. 얘는 사실 은유법이거든.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고 보셔. A의 1번 선지에 3번 비유 표현법 있냐고요? 없죠. 2번 선지 표현 있어? 북극곰을 사랑하시냐? 3번 표현 있니? 있죠. 북극곰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다. A가 B이다. 은유법 쓰고 있죠. 4번 우리도 북극처럼 지급법 쓰고 있죠. 5번은 공생을 해야 된다고? 옆집에 북극곰 살아야 되고 나무 한 그루만 의미 있다고? 좀 헷갈리죠? 대유법인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럼 세모 치시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판단해 가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문항을 설계했다라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독서를 따로 떼고 화작을 따로 떼고 문법을 따로 떼면 안 돼. 그것대로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맺으면서 보셔야 되고 그렇게 맺어봤더니 영어도 풀리잖아. 빈칸줄은 뒤지기 어려워요. 아까 그 문제가 역대 오답률 2등짜리야. 뒤지는 문제야.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답이 나오잖아. 30초 만에. 그리고 여러분은 빈칸 추론의 접근법을 배우신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 동생이 영어 수업을 했었어요. 옛날에. 6시간짜리로 영어 유형을 끝낼 수가 있고 6시간으로 문법하고 신텍스를 끝낼 수가 있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은 영어가 머릿속에 확 하나가 잡히실 거야.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라고. 자, 계속해서 이제 읽어볼게요. 자, 3번에서 4번으로 간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연항 생태계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알았어. 이제 그만 얘기해도 알 것 같아.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야. 자, 옆에다가 구조 처리해보자. 1단락은 뭐니? 주제 세팅했죠. 주제는 뭐야? 연항 생태계 보호인데 좀 더 정확하게 C, 결론으로서 문제, 해결 방법을 쓸 건데 원인은 CO2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문제야. 그 온난화 어떻게 해결하자? 연안 생태계로 해결하자. 자, 2단락 보셔. 2단락에서 그래서 CO2의 문제점을 알겠고 해결하기 위해서 S1, S2, S3가 있는데 첫 번째 S1은 뭡니까? CO2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 하고 있어? CO2를 흡수하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 하고 있어? 연안 생태계가 있대요. 좀 더 정확하게는 흡수하기 위해서 산림을 조성하고 있죠. 자, 그래서 3단락으로 왔어. 3단락으로 왔더니 연안 생태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상 가는 반론을 던지고 다시 재반박을 했으며 그 재반박 구조로서 근거로서 통계를 끌고 왔죠. 알았어. 이제 연안 생태계가 중요한지 알겠어. 좀 끝나면 좋겠는데 4단락에서 또 얘기해. 그러면서 뭐 블루카본이고 계속 연안 생태계의 중요성 얘기하는 거 알겠다니까 이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5단락으로 가봅시다. 봐.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것이라고 뭐 했어? 예측, 한계를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줘야 되는데 잘 봐야 돼. 정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첫 번째, 갑자기 일회용품을 줄이재. 갑자기 나무 한 그루 실재. 그리고 뭐 하재?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데 동참하재.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의 정보량을 보잖아요. 거의 연안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최소한 이 정도야. 그리고 이 1단락도 결국에는 연안 생태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대부분의 정보량이 연안 생태계죠. 더군다나 연안 생태계가 몇 배, 수십 배고 연안 생태계가 몇 배, 어마어마하게 효율이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5번 선지에서 연안 생태계가 생태계보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용일치로 자꾸 풀더라.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논리기호 하나 때문에 틀린 거야. 그리고 이 논리기호 하나 때문에 틀린 유형이 독서 킬러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잘 보셔. 뭐가 틀렸어?
왜 틀렸어? 자, 여러분. 해결 방법은 세 가지지. 우리 이렇게만 보면요. 1번, 2번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봐봐. 일용품 왜 줄이니? S1이잖아. CO2 줄이자야. 그 다음에 산림 왜 조성하니? 그래. CO2 흡수하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 심재잖아. 결국에는 S1, 2 다 들어와 있고 마지막 연한 생태계까지 나와 있는데 잠깐만. 그래서 얘는 같이 쓰는 거야? 따로 쓰는 거야? 여기 논리교호 있네. 함께 쓰시래요. 됐어? 그럼 5번 선지에 뭐가 틀렸다는 게 보여? 대체라는 게 틀렸다는 게 보이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 킬러야. 좀 이따가 킬러 문제 하나 풀 거고 이렇게 풀리는 거 하나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함께냐 대체냐 놓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기론 기억납니까?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서양과 달랐던 게 뭐지? 서양은 형이상학이 지배하는 세계인 이데화와 현실 세계 정확하게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더불어 존재한다 그랬어요? 법제 교육론 안 했니 이반 혹시? 미리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고 봐. 하지만 동양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고 봐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구분이라는 단어와 조화라는 단어가 논리적으로 대립관계야. 세속 탈속 논리적으로 대립관계야. 똑같아. 대체냐 함께냐 논리적으로 대립관계야. 따라서 바꿔 쓰는 거야. 이해됐어? 대조냐 비교냐 논리적으로 대립관계야. 공통점이냐 차이점이냐 논리적으로 대립관계야. 이런 걸 잡으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정답 5번이야. 이유는 대체가 아니라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명확해요. 예상 가능 반론 재반법 구조에서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그렇죠. 정보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자칫 S1, 2를 S3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써놨으나 구조를 깔끔하게 잡으셨으면 결론 단락, 집약 단락에서 같이 쓴다고 나왔으니 이거 가지고 애들 낚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 논설문인에도 불구하고 뭘 써놨어? 그렇죠. 비유를 써놨고 비유 가지고 3번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뭘 잡으셨어야 돼? 주제를 놓치면 안 됐어. 그럼 봐. 주제는 애들아 산림조성이야 산림조성보다도 플러스 연안 생태가 더 중요하다야. 연안 생태가 더 중요하다지.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선생님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 S1도 S2도 중요한데 S3가 엄청 중요하다야. 아니 내가 아까 강아지도 얘기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리 들어봐도 콩이 같죠. 그 다음 비지도 좋아하는 것 같고 한이도 좋아하는 것 같잖아. 근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콩이야. 전 여친은 진짜 얼굴도 생각 안 나.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것 같다. 그런데 콩이는 너무 기억나요. 너무 보고 싶어. 내 인스타 그거야. 프로필 사진이 콩이야. 너무 귀여워. 그래서 그 정도로 나는 콩이를 좋아해. 그러니까 봐봐. 물론 한이도 좋고 비지도 좋지만 콩이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럼 주제는 뭐야? 콩이가 제일 좋다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 연안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그렇다고 3번이 틀린 거예요? 알았어. 가장 적절한 거. 이해됐니? 그래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뭐라고요? 자, 여기를 100% 정답이라고 했을 때 3번 선지가 이쯤 있다면 4번 선지가 이쯤 있다면 3번 선지는 이쯤 있는 거죠. 4번 선지가 이쯤 있다면 3번 선지는 이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이 없었다면 3번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3, 4번이 있다면 비교해서 4번이 더 주제에 핏한 거니까 정답 4번으로 가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실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쉽다는 거야.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킬러 포인트나 구조적으로 연습해보기에 좋은 걸 많이 넣어놨다는 겁니다. 자, 필기도 하셨나요? 그럼 잡아보시고 선생님 저희 과학기술 교재 보면요 뭐가 있냐면 라이다 센서 지문이 있어요. EBS 지문 중에 라이다 센서라고 쳐보시고 센서 지문 있거든요. 그거 하나 좀 출력 좀 해주세요. 예. 자, 계속해서 10페이지 다 풀어보셨죠? 얘도 얘들아 잘 보셔야 돼. 나는 솔직히 2번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운지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자, 사용된 색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태적 특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상적이란 말도 있죠. 물론 인상적인 순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상적이었고 순서도 있잖아.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인정한 순서 맞아. 안동의 하이탈, 중국의 간호탈, 카메룬탈 표현된 선의 유사성도 맞아. 그럼 왜 정답에 하나로 골라줘야 되죠? 그 얘기야 얘들아. 자, 두 번째는 이거다 얘들아. 저 따라오세요. 잠깐 저 따라오세요. 잘 보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독서랑 화법 전문을 비교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둘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차이가 뭔 줄 알아? 없어, 실제로. 왜냐면 지금 화작을 묶은 이유가 너무 개기해.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지금 정치 싸우는데 둘이 같이 손잡고 그냥 가시면 돼. 같이 가시면 돼. 둘 다 지금 싸우는데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왜 화작과 엄매 선택이 됐냐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인데요. 공부량을 줄여주라는 거야. 근데 고1 때까지는 화작, 엄매, 문법 다 나눠놓고, 고3 돼서 줄여주라는 것도 말이 되니? 너무 웃기는 정책이야. 원래 얘들아, 독서 교육론하고 작문 교육론 쓰신 교수님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 그러니까 올해 1학년부터는 독서랑 작문을 묶는 교과로 가는 거야. 이게 원래 둘이 같이 묶여, 얘들아. 그 다음에 문법하고요. 문법에서 나온 게 화법이야. 그러니까 문법의 담화에서 나온 게 화용론. 그 화용론에서 나온 게 화법이고 여기에서 매체 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야. 학제상. 근데 왜 저렇게 처음 묶어놨을까? 공부량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 떼야 될 것 같고 공부량이 많으니까. 그럼 네 개를 섞어줘야 되는데 문법 공부량이 제일 많고 매체 공부량이 제일 적으니까 야, 공부량 많은 애랑 적은 애랑 섞어라. 좀 개떡같은, 그러니까 이게 절대 묶일 수가 없는 애들끼리 묶어놔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좀 답답하죠. 왜? 문법 교수님 입장에서는 문법을 특화해서 뭔가를 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좀 답답해졌다가 언제부터? 14학년도부터 문법을 5문제 내지 6문제를 드디어 낼 수 있게 돼서 선생님 그 이전에 문법 문제 없나요? 없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다니까. 어법 문제였다고. 제발 좀. 문법과 어법은 달라. 그리고 이것도 두 문제였고 절대 개념 문제 못 내겠어요. 그래서 이때 문제 보면은 진짜 문제가 이상해. 풀이 과정이 없어. 그냥 보고 이건가? 이런 느낌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때는 다 버리셔야 돼. 자, 마찬가지다. 문법이 드디어 수능에 5문제, 6문제가 고정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시대야. 자, 그럼 화법, 그 다음에 작문도 교수님들이 그런 걸 좀 확보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옛날에 뭐로 출제가 되니? 듣기평가로 출제가 된 거야. 근데 듣기평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답률이 95% 이상이야. 왜? 모국어자는 듣기평가가 필요가 없어. 변별이 안 돼. 그리고 듣기로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기 시작을 한 거야? 저렇게 독서 형식으로 낸 건데 그럼 독서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죠. 결국 잘 들으셔야 돼. 자, 우리가 고1, 2 기준으로 1페이지에는 화법이 나오고 2페이지, 3페이지에는 화법과 작문의 통합형이 나오고 그리고 3, 4페이지에는 작문이 나오는데 얘는 보통 설명문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얘는 보통 논설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90%가 설명문, 10%가 논설문이야. 90%가 논설문, 10%가 설명문이야. 그리고 화작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나와. 일단 이틀은 잡고 계셔야 되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얘들아, 그럼 화법이란 걸 뭘 보여줘야만 하는 거야? 대화의 상황을 보여줘야만 화법의 특징이 나오는 거지. 쉽게 얘기할게. 괄호가 정답 관련성 100%야. 그래서 화작을 연습하는 거는 내가 자꾸 화작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과목까지도 1등급 나오고 계시면 당연히 엄매로 가셔야 되는 거 맞고 표점이 중요한 친구들이 엄매로 가셔야 되는 거 맞는데 화작의 가성비가 정말 많이 나와요. 다시 돌아와서 괄호 정답 관련성이 100%인 이유는 화법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지문에 있을 건데 제가 예술 지문을 보면 아까도 보셨죠? 항상 내용과 형식이라는 틀로 보셔야 된다고. 얘도 이 틀 가지고 보면 답이 깔끔하게 나와. 그래서 이제 저 따라 보실게요. 봐, 얘들아.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물어보고 답하면서 가고 있죠. 물어보면 답하면서 가고 있는데, 자, 화면 이름 뭐야? 시각 자료고 예시 자료고 그 예시는 주제와 관련된 거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럼 봐봐. 괄호 관련성이 정답률 100%라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잡으면서 가셔야 돼. 그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내용 없이 거의 똑같은 내용들로 전개가 쭉쭉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봐봐. 자, 가장 적절한 거래. 정답 몇 번 같아? 4번 끝이야. 괄호가 정답 관련성 100%라고. 이해됐어? 안 낼 수가 없어. 안 그러면 화법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독서 문제니까. 그러니까 화법의, 다시, 이 유형은 화법 유형이기 때문에 화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 괄호야, 얘들아. 그러니까 괄호가 정답 관련성 100%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이게 수능이나 평가원 기준이야. EBS나 뭐 교육청이라든지 사설은 점점점 이런 확률은 떨어지겠죠. 왜?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는 건 아니야. 흉내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 물론 정확하게 이해하는 출제도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평가원 기준은 100%야. 내가 전수조사 한 거야. 자, 두 번째 얘들아. 무슨 지문이야? 예술 지문이야, 얘들아. 그래서 보셔.
자, 탈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배경지시 관계했어. 자,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이거 무슨 기호야? 인용부호야. 인용부호. 왜 인용부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셔서 사실 학사학위를 따기 위해서도 논문이 필요하신데 이런 부호를 잘못 쓰시면 그거는 표절이고, 표절에 동의하는 애들아 절도야. 그러니까 못 배운 애들이 좀 베끼면 어때 같은 개소리를 하는데 제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봐.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이거는 뭐니? 동기죠. 계속 봐. 발표를 준비하던 중, 자, 선후 관계를 보셔야 돼. 그러면 봉산 탈춤을 배워서 준비에 도움이 됐다까지도 왔어. 자, 좋아. 2단락 가볼게. 여러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주제는 뭐야?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들이고 하회탈이야. 근데 잘 보셔야 돼. 중요한 건 뭐니? 단순한 얼굴형.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선으로 뭐? 표현. 이걸 예술에서 뭐라고 하실 거야? 형식. 허풍과 여유는 예술에서 뭐라고 하실 거야?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단락, 2단락, 2단락에서는 내용과 형식 둘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3단락으로 가봐. 관우탈이래. 그래서 봤더니 모양이 복잡하대. 표현되어 있대. 강렬한 붉은 색상이래. 그럼 봐. 전부 다 뭐니? 예술의 형식. 그리고 박력과 이건 뭐야? 예술의 내용이죠. 자, 4단락 볼게. 카메룬 탈이래. 카메룬 탈은 뭐래? 과장과 생략이래. 과장과 생략은 배우셨죠? 나랑 하이퍼 리얼리즘 풀었니 혹시 이반? 안 풀었니?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놔두고 왔네. 자, 그럼 봐. 얘도 뭐야? 형식이죠. 내용 있어 없어? 없어. 형식만 있어. 마지막 5단락에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 봐봐. 뭐 하고 있어? 봐. 재분류했죠. 정보를 재구성했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 내용으로 분류 기준을 잡았어. 화려함, 즉 형식을 가지고 분류 기준을 잡았어. 형식을 가지고 분류 기준을 잡았어. 이해됐니? 그래서 글의 주제가 뭐가 되는 거야? 형식이 되는 거야. 왜? 4단락은 내용이 없잖아. 3단락은 내용과 형식이 있지만 2단락도 내용과 형식이 있지만 뭐가 없어? 형식이 없잖아. 내용이 없잖아, 4단락은. 그리고 마지막 재분류 기준도 뭐야? 형식이잖아. 그래서 예술 지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셨어야 되는 거야? 형식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는 왜? 그냥 내용일치로 보면 내용은 다 들어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형식이 주제라고. 형식. 여기까지 되셨어? 자, 계속해서 이제 볼 건데 이 유형은 여러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를 그대로 처리하면 안 되고 이런 거야. 저 탈이 하이 탈인 줄 알았는데 하이 탈의 종류였구나? 그럼 봐봐. 내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배경 지식을 수정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보완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양반 탈 말고 다른 탈도 설명해 주겠지는 잘 들어야 되더라. 의문이야 아니면 기대야. 예측이야. 기대 예측이죠. 이해됐어? 그대로 기대 예측이랑 워딩 박혀 있는 것 좀 보시라고. 의문 해결이야? 아니라니까. 2번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구조로 정답 선지를 설계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끌고 들어가니까 막 3분, 5분씩 걸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조 처리해 주시면 1분, 30초 만에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야. 근데 자꾸 불안하니까 읽고 싶어지잖아. 일단 이걸 연습해놓고 시간 남으면 그때 읽어. 어차피 읽어도 틀리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야, 어차피 풀어도 틀리는데 왜 풀어? 그 한 번은 찍겠다. 그 시간에 차라리 시간 내서 다른 문제 풀겠다. 아니, 어차피 읽어서 풀어서 틀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풀고 있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방식을 연습을 해가시라고. 그리고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2월달까지는 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내신이 시작이 안 되니까. 근데 3월달쯤 되시면 이제 내신 하셔야 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여러분 학교 내신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감유지로 하루에 한 지문, 또 이틀에 한 지문, 또는 일주일에 한 3지문 정도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따라오실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제가 계속 자료도 나눠드리고 교재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챙겨드리고 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어쨌든 재수 삼수 시키지 않고 3년 안에 졸업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요.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하십시오. 영상은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일단 20페이지를 딱 볼게요. 아까 내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야? 괄호가 정답 관련성이 100%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봐. 화면의 작품 1을 가리키며 작품 2를 가리키며 작품 3을 가리키며 전부 다 뭐야? 시각 자료들을 던져놓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셔. 뭘 던지고 있어? 시각 자료를 던지면서 가고 있는데 글의 주제부터 잡아볼게. 1단락. 글의 주제는 누가 봐도 타이포그래피죠. 누가 봐도 타이포그래피죠. 타이포그래피죠.
그래서 일단락은 말 그대로 인사, 소개, 그리고 이렇게 뭐야? 동기죠. 내가 방문하게 된 동기. 두 번째는 뭐야? 이제 정의부터 시작을 하면서 유래부터 시작하면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개념을 세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어적 기능하고 조형적 기능하고 타이포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눴어 얘들아. 자, 그럼 3단락. 우리는 첫 번째 소주제인 언어적 기능이 뭐고 두 번째 소주제인 조형적 기능이 뭔지 보셔야 되지. 언어적 기능은 뭐야? 의미 전달이야. 다시 녹색으로 현관치자. 언어적 기능이 뭐야? 의미 전달이겠죠. 그럼 봐. 그 다음 문장에서 제일 중에 한 단어만 잡아봐. 타이포그래피 언어적 기능, 의미 전달. 그 다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뭐야? 뭐야? 가독성이죠. 이제는 돼. 왜? 가독성을 높여야 의미 전달이 되니까. 언어적 기능은 의미 전달 기능이니까. 이해됐니? 그럼 봐. 얘는 예시죠. 예시 역할은 뭐야? 원리를 적용하거나 이해시키는 거죠. 됐니? 자, 3단락 볼게. 4단락 볼게. 이어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 우리 예상대로 언어적 기능, 조형적 기능 왔고 조형이라는 단어 뜻을 모를 수도 있겠으니 이제 아실 거고 조형적 기능은 뭐야? 그렇죠. 구체적인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이야. 야, 얘도 내용과 형식이네. 예술에서 언어적 기능은 뭐야? 내용이죠, 여기는. 예술에서 얘는 언어적 기능은 뭐야? 형식이죠. 더 읽어볼게. 그럼 형식만 있어? 내용도 있어? 내용도 있죠. 그래서 보시니까 이렇게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 플러스 의미까지 시각화했다. 외형적 아름다움이다. 형식이죠. 의미다. 내용이죠. 자, 이제 5단락 가겠습니다. 그럼 봐. 얘는 조형적 기능이야, 언어적 기능이야, 둘 다 있어. 뭐만 있어, 지금? 그렇죠. 의미와는 무관하다. 형태만을 썼다. 즉, 형식만 있다. 즉, 조형적 기능만 있다요. 된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 6단락이야. 물어봤다, 얘들아. 적용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지. 이거 구조 연습되시면 거의 1분 컷이야. 이 정도 잡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우다다다 보여드리는 게 이 정도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실전에서는 여러분은 당연히 이것보다 더 빠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괄호를 생각하라니까. 괄호는 죄다 뭐였어? 시각자료 던져주고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을 설명하는 예시로 썼지. 맞아? 그럼 봐. 4번이 끝이야. 괄호는 전부 다 사례니까. 이해됐어? 불안하죠? 판단해봐. 귀신같이 이렇게 엮일 거야. 그 다음 문제 본다. 끝났네. 1번. 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세 글자로 뭐야? 가독성. 가독성 뭐야? 언어적 기능. 끝. 이걸 1분 컷, 2분 컷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되게 벅차있고 힘들어했던 독서 킬러가 되게 편해지는 거고 여러분이 참 감사하기도 한 게 이반 이탈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이탈한 애가 있어. 그 학생 말고 이탈자가 없거든요. 한 명 더 있나?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되게 어려운 지문들을 버텨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 문제 안 풀어봤어 했던 게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문들을 안 하고 되게 정면 동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는. 매일 갈 거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탈자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이탈자가 없었고 잘 버티셨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셨어요. 바로 가볼게. 자, 봐봐. 얘도 예술 지문이야. 왜? 겸재정선의 산수화전이잖아. 1단락. 주제 뭐야? 관동팔경이야. 겸재정선의 산수화전이야. 자, 그럼 봐. 예정되어 있지. 그래서 나의 동기는 뭐야? 도움되시라고야. 2단락 볼게. 글의 주제 관동팔경이죠. 관동지방을 소재로 한 8점의 산수화래. 정신세계가 잘 드러나 있대. 뭐 알았어. 따르면,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야. 뭐야? 인용이야. 인용인데 전문가 견해 인용이야. 얘들아 대학교 1, 2, 3, 4학년이 나보다 잘 알겠니? 나 같은 할아버지가 국어에 대해서 잘 알겠니? 후자야. 걔네들은 여러분의 선배고 친구고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전문성에서는 많이 떨어져.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정보가 나올 것이고 잘 보셔야 돼. 아까 예술이라 그랬지. 잘 봐, 얘들아.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예술의 형식이야, 내용이야. 즐거움은 예술의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죠.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어? 형상화. 어떤 형식으로 표현했어? 환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잘 보죠. 실제 자연의 모습, 내용이죠. 기법은 뭐야? 재현하기보다는 생략이나 변형의 형식이야. 하이퍼 리얼리즘 안 풀어봤다고, 이반? 아니, 소녀를 되게 있는 그대로 그려놓은 게 있고, 팝아트로 변형해 놓은 게 있잖아.
그래, 내용이냐 형식이냐 생략 변형이냐 재현이냐. 재현한 거 하이퍼리얼리즘, 변형한 거 팝아트. 기억나잖아. 아, 이번에 반응이 없어. 하이퍼리얼리즘, 팝아트, 재현, 변형, 과장. 보이셨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는 뭐야? 완전한 아름다움이야. 실제 자연의 모습이야. 하지만 어떤 형식을 표현했다? 생략 변형 형식을 표현했다. 자, 3단락 가볼게. 자, 그러면 봐봐. 2단락에서는 어떤 원리를 세팅하고 그 사례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총석정이란 사례죠. 그러면 잘 보셔, 얘들아. 수직준법은 내용이야 형식이야. 당연히 무슨 기법이니까 형식이죠. 생략했다며. 3일포도 마찬가지야. 뭘 썼대? 평원법을 썼대. 그럼 봐. 수직준법을 이해해봐, 얘들아. 머릿속으로 그려봐. 그러네. 어떻게 그렸다는 거야? 이렇게 돌기둥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우리 제주도 가면 이거 뭐라 그러냐? 주상절리라 그러냐? 육각형으로 돼 있는 거? 맞아요? 문과들 얘기해봐, 빨리. 지리다 하잖아. 이런 거. 그럼 봐봐. 당연히 얘는 수직준법으로 그려야죠. 그런데 3일포는 어떻게 해? 수평으로 사방을 표현하고 있고 광활함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쫙 펼쳐져 있는 이 느낌을 보여줬어야지 이제. 평원법은 이거겠지. 자, 4단락 본다. 또 다른 특징은 뭐야? 정경인물이에요. 정경인물은 뭐야? 점으로 작게 묘사된 인물이야. 왜?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 즉 예술의 내용은 자연적 존재고 작게 묘사는 형식이죠. 그중에 낙산사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5단락.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 그렇지. 점이 보이세요? 안 보여. 인간이 안 보일 정도인데 전부 다 뭐였다는 거야? 정경인물이었다는 거고. 됐니? 일출의 장관을 들리는 선비들 내용이었는데 형식은 점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이유는 뭐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6단락 요약 정리 끝이야. 우리 여태까지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 독서에서. 내용이 쉬우니까 구조가 확 이해가 되시고 있을 거고. 자, 그럼 내용 기억하지 않고 구조로 풀어볼게. 잘 보셔야 돼.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 실제 사진들, 실제 그림들, 맞니? 사례들, 맞니? 시각 자료들, 맞니? 목적은 뭐야? 발표, 도움, 이해. 내가 발표, 도움, 이해되도록 시각 자료 보여준 거랑 똑같다고. 이해되셨어? 당연히 정답 몇 번이야? 2번 끝이겠지. 그러니까 1번 틀린 이유 찾고 있고 3번 틀린 이유 찾고 있고 4번 틀린 이유 찾고 있고 5번 틀린 이유 찾고 있는데 진짜 니네 동생 중에 중학생 잼민이 있으면 걔네 손잡고 풀어봐. 걔네 풀어요. 수능에서 더 이상 그거 안 물어. 속도가 필요하다? 자, 속도 부족한 친구는 기술적인 측면하고 평소 습관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드릴 거야. 자, 이번 문제 풀고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잘 보셔. 자, 봐. 환이 실현됐다. 환은 뭐야?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친자역 존재다. 정경인물이다. 그럼 봐. 이건 뭐야? 내용이죠. 어떻게 표현했어? 정경인물로 형식으로 표현했죠.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내용이죠. 어떤 형식으로 표현했니? 환이 뭐야? 생략 변형이죠. 자, 그러면서 풀이 과정 볼게. 자, 돌기둥을 부각했다. 어떤 기법을 썼다? 생략 변형했다. 괜찮죠? 두 번째 봐. 아, 답 나왔죠. 돌기둥은 뭐야? 수직적인 거였잖아. 수직준법 아니라 광활함은 아까 뭐였어? 평원법. 좌우로 넓게 펼쳐져 있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광활함 표현했을 것이고 정답은 4번 보이셨겠죠. 끝. 이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돼야 돼. 그런데 이게 안 돼 있거나 여기에서 뭔가 부실하다 보니까 자꾸 속어법 같은 얘기를 해. 틀린 이유를 찾아서 정답인 이유를 찾겠대. 알겠다니까. 정답인 이유부터 찾아봐. 아니, 정답이 정답인지를 모르고 틀린 게 틀린 이유를 찾아서 정답을 찾아가겠다. 아니, 왜 자꾸 변화부 던져요? 그냥 돌직구로 때려 박아. 홈런을 쳐 맞아도. 그렇게 정면승부 하셔. 인생이 그렇게 선이 굵게 가셔야지 자꾸 그렇게 얌생이처럼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아, 모르겠어. 알아서 살아. 근데 최소한 국어는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런 돌아가는 화법은, 돌아가는 변화구는 언제라도 해보셔도 돼, 그것. 그런 기술들 내가 한두 개 알고 있겠어요. 난 요령 대마왕 중에 하나야. 요령 하나 알려줄게. 저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전과목에서 자꾸 시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 같았는데 시간에 아주 쉬운 해법은 뭐냐면 반복이야.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잘 들으시 여러분.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치자. 막 띵띵대면서 5분 정도 걸렸다고 치자. 대부분 어떻게 하니? 정답 체크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잘 봐.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프로게이머를 꿈꿨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딱 여기가 내 자리였어요. 여기가 전교, 얘가 전교 3등. 얘가 전교 2등. 아, 기억났다. 얘가 전교 4등. 아, 이름이 뭐였지? 얘는 이름 알아. 얘도 이름 알아. 얘 이름 기억 안 나. 미안해. 얘는 고대 의대 갔어요. 얘는 지금 약사예요. 얘는 지금 게임 만들어요. 그럼 내가 누구랑 PC방 다니면서 프로게이머 하고 다녔는지 알겠지? 둘이 다녔어. 개짜증나죠? 얘는 전교 4등. 첫 시험 쪽팔리지만 정확히 얘기할게. 전교가 아니야. 반 34등. 38명 중에. 뒤에서 5등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정도 머리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문제였어. 얘는 천재였어요. 얘는 3년 내내 공부를 한 걸 해본 적이 없는 새끼야. 유일하게 전교생 중에 딱 2명에서 야자를 안 했어. 얘랑 나. 둘이서 야자 안 하고 맨날 PC방 가서 PC방 데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 점수를 맞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반 34등이 시험 20등, 15등, 10등, 그리고 1년 뒤에 이건 전국 등수야, 얘들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재능충이 맞아. 근데 내가 이 친구들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천재는 천재대로 나한테 엄청나게, 그러니까 장난을 친 거야, 친구들끼리. 꼽을 주면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얘는 얘 방식대로 저한테 꼽을 주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얘들아. 보통은 한 번 풀면 덥잖아. 그 절대 아니야. 얘네들은 내신 대비는 최소한 5번을 풀어. 내가 물어봤어. 야, 답 기억 안 나? 당연히 나지. 그래야 만점이 나온대. 야, 그럼 이 답을 다 쓰면 어떡해? 지우고 다시 풀거나 책을 하나 더 사거나 오른쪽 아래에다가 답을 써놓고 접었다가 채점만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책을 기본적으로 얘네는 3회독, 5회독을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정석 같은 경우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아주 걸레가 돼 있는데 그런 책만 나는 5권이야. 내가 정석을 30번 넘게 돌렸어요.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리 누나는 수능 모의고사 만점 받은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과목 수석이었겠지? 우리 누나는 3일 동안 정석 한 권을 다 뚫은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옛날 인간들은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를 깊이 있게 봤었고, 근데 여러분 그거야. 공부 잘하는 거 별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야 돼. 니네가 수학 5분 걸렸잖아. 그 자리에서 풀이 과정 안 보고 한 번 더 써봐. 3분으로 줄어. 한 번 더 써봐. 그럼 중간중간 암살이라든지 군더더기가 줄면서 2분으로 줄어. 수학 몇 분 동안 풀지? 100분 동안 풀지. 산술적으로 계산해봐. 시간 단축 별거 없어. 그 자리에 3번 푸는 거야. 국어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국어는 답을 기억해버리잖아.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푸시는 거야. 내가 앞으로 여러분 다음 주 중에 모의고사 한번 칠 거거든요. 모의고사 어떻게 푸셔야 돼? 80분 동안 푸시고 채점하지 마세요, 좀. 두 번째, 한 번 더 풀어. 그러면 재밌는 게 뭔지 아냐? 여기선 틀렸는데 여기선 맞는 게 있겠지. 여기선 맞았는데 틀리는 것도 있겠지. 이거 죄다 문제거리들이야. 하나 더 얘기할게.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시고 오답 정리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 단축하는 기술은요, 이걸 일주 뒤나 또는 한 달 뒤쯤에 기억에서 흐릿해졌을 때쯤 다시 한번 80분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요, 중간중간에 군더더기의 사고 흐름이 확 줄어. 알겠어? 이런 요령은 여러분, 미미미누 봐봐. 요령 엄청 많이 알지. 난 군수까지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꼼수나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야, 나라고 별의별 짓 안 해봤겠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하면 컨닝을 해볼까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많고요. 어떻게 하면 주사위를 잘 굴려서 찍을지도 고민한 적 많고요. 수학에서 주관식에서 답 안 나오면 도대체 뭐로 찍을까? 14로 찍을까? 17로 찍을까? 19로 찍을까? 그런 거 계산도 뒤지게 많이 했어. 옛날에 공신간성태 형이 하나 찍어줬는데 17인가 19인데 그거 나와가지고 대박 났던 적이 있어. 진짜 거의 토템 수준이었고 거의 그냥 주술사 수준으로 수능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 뿐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제는 제가 그런 원시 신앙 수준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검증된 거야. 경험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시면 되고 국어도 이렇게 가시면 돼. 별거 없어. 핵심적인 것만 딱 알려드렸으니까 활용하세요. 영상 끊습니다. 자, 이제 26번이거든, 얘들아. 26페이지거든. 혹시 26페이지 풀어본 사람 손? 아직 못 풀었다 손. 오케이. 자, 이거 되게 진지하게 푸실 건데 제가 타이머택 할게요. 3분. 준비됐니? 시작. 우리 14강은 사실은 1강 OT로 가야 될 내용들을 14강이 넣은 이유가 이 OT에서 풀어버리면 너무 와닿지 않게 느끼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에 관리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 좀 보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국어 컨텐츠들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능성이 보이는 게, 야, 여전히 너무 답답하다 80%? 아, 그래도 뭔가 느낌 잡는다 20%야. 근데 이제는, 구보시 1일에 나온 것처럼, 옛날에는 제가 바꾸고 싶었어요, 세상을. 근데 이제는, 아이, 뭐, 그냥,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래, 내 인생에 집중하자. 작년 1년은 내 인생에 집중해 봤더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남의 인생을, 세상을 바꾼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건방진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계엄도 때리고, 감옥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사는 거고, 그게 대통령만 그렇게 살겠어요. 각자 입장에서 각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지. 오케이. 일단 나는 내 인생 살자. 였던 거고, 자, 그 맥락에서 다시 돌아올게. 시간 좀 계산 좀 해보자, 얘들아. 자, 그럼 봐. 우리는 80분 동안 45문제 푸는 거죠.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볼게.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수능을 쳐본 적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3수는 다시. 보통 고1, 2 모의고사 형태에 익숙하실 텐데 21학년도 선택형 수능 이전까지 그렇게 나왔었고, 그럼 1번에서 3번까지는 화법, 여기는 화법하고 장문 통합형, 그 다음에 여기는 장문 해서 화법 장문에서 10문제, 문법에서 15문제까지는 아실 거야. 그럼 여러분 15문제 몇 분 동안 풀어야 될까? 그리고 문학에서 15문제, 독서에서 15문제야. 그래서 화, 작, 문에서 15문제, 문학에서 15문제, 독서에서 15문제야. 그럼 상식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독서에서 한 지문 이 시절의 난이도면 최소 12분? 10분 이상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세 지문이라고 치고 여기서 35분 쓴다고 하자. 또는 30분 쓴다고 하자. 문학에서 몇 분 썼어야 될까? 네 지문 25분에서 30분이요. 그러면 보통 8분 못 쓰는 거죠. 여기도 10분 겨우 쓰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그냥 또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15, 25, 35. 그리고 예비 5분 끝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화법장문 문법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만화에 1분이에요. 얘 3문제였잖아? 그래서 내가 3분 준 거야. 그럼 봐봐. 실전이면 생각을 해봐. 너희가 정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수능 시험장은 니네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환경이야. 니네 학교에서 치는 거 아니잖아? 니 자리에서 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너희 모의고사는 니네가 한 번 이상은 와봤던 학원, 한 번 이상은 앉아봤던 너희 집, 너희 학교 교실에서 치잖아. 수능 시험장은요, 니네가 원치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원치 않는 장소에 원치 않는 사람들과 원치 않는 시험을 쳐야 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그러면 수능 시험 날만 내가 포텐이 터지겠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 연습을 한다면 한 70분 제고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도 너무 압박 줄 정도로 요즘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된다. 되게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독서 한 지문 10분 넘기시면 안 되는 거고, 문학 한 지문 8분 넘기면 안 되시는 거고, 여기서 한 문제당 1분 넘기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3분이 오버되고 있다? 벌써 시간 오버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 하나야. 한 지문을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가신 거야. 옛날에 수학에서 30번, 21번 두 문제 버리고 92점 1등급 컷을 노리셨던 그 전략이야. 반대로 뭐야? 배운 대로 철저하게 해보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왜? 한 지문 버리는 건 언제도 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얘가 1분 컷이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시자고. 그러니까 보통의 방법으로는 읽는 데만 한 5분 걸렸을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적인 연습을 딱 하셨어야 돼. 잘 보셔.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그냥 눈으로 흘기고 가. 인사구나. 그리고 그냥 안녕하세요부터 그 다음 달러까지 묶어버릴 거고, 부딪힌 적 있나요? 물음표 Q, 대답 A인데 실전에서는 안 쓰고 가지만 우리는 실전이 아니니까 옆에다 쓰실게요. 뭐야? 경험이죠. 꽤 아팠죠? 그런데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으면서 주제 세팅하고 있죠. 그래, 주제가 뭐야?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이야. 땡땡 연구소 발간이니까 뭐니? 근거죠. 인용이죠. 그러면서 봐. 유리창 충돌 때문에 죽어버리네. 그럼 심각한 문제구나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해결이거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즉, 1달러 문제 도입이야. 그래서 왜 잘 부딪히냐? 왜라는 말이 원인이죠. 왜라는 말이 원인이죠. 그러면 자료 제시를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싶을 건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야? 시야가 겹친대요. 얘네는 범위가 좁대요. 범위가 넓대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조죠.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됐니? 이게 확 하고 보이셔야 돼, 얘들아. 시야가 넓다 좁다. 시야 겹치는 범위가 넓다 좁다. 보였어야죠. 됐어? 하나 더 얘기할까? 이거 우리
빅뱅 교재 보시다 보면 나올 텐데 어떤 지문과 연관이 되어 있죠? 동물의 양 한 단서, 단 한 단서 지문이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평가원은 엮이고 엮여 있다고. 그러니까 꼭 엮어서 보셔야 돼. 계속 본다. 3단락. 얘들아, 능숙한 독자고 연습이 돼 있다면 여기까지 20초, 30초 것이야.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지. 아이고. 해결 방법은 뭐니? 첫 번째 S1. 그물망 설치하거나 줄을 늘어뜨려 보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야? 자외선 반사 테이프가 좋대. 그러면서 자외선 반사 테이프에 뭘 얘기하고 있어? 원리를 얘기하지. 그러면 여기는 해결의 원리고, 사람은 보고 동물은, 사람은 못 보고 동물은 볼 수 있는 거죠. 맞니?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리죠. 그러면 얘는 그걸 썼을 때의 효과지. 그래서 테이프를 봤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해결이 됐죠. 자, 그럼 봐. 기역, 니은, 디귿, 괄호가 정답 관련성 100%라고 했으니까 괄호를 놓치면서 가시면 안 되고. 자, 그럼 봐. 왜 잘 부딪힐까? 1번 자료는 옆에다 뭐라고 쓰셔야 돼? 시야의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가 와야 되는 거고, 2번은 뭐야? 자외선의 인식을,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여기는 통계 수치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리고 4단락 요약 정리 끝이야. 이 지문 이렇게 터는데 길어도 2분 안 걸려요. 됐니?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얘들아, 독서로 구조 처리하는 게 힘들다면 내용 이해가 힘들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연습하셔라? 화작 가지고 연습을 하셔라.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교재가 몇 권 없어요. 필요한 학생들을 얘기해서 받아가셔서 자습해 오시면 돼. 그래서 독서가 힘들었던 학생들은 사실은 오늘 받으셨던 신텍스 앤 컨텍스트라는 노란색 뿅아리 070 교재를 정독을 하시고, 화작을 보충 영상 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고, 화작 패스트트랙 교재 보면 92페이지부터 정독해서 혼자 자소로 쓸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겠어. 자, 1번 문제 볼게요. 그렇지. 묻고 답하는 괄호 있었니? 있었잖아. 어디? 이해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문제 바로 정답 설계하는 거 보이셨죠? 됐어? 두 번째. 자, 봐. 이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리하셔야죠. 며칠 전 놀랐어라고 경험이지. 얘는 진짜 의문이지. 얘는 뭐야? 수용 플러스 적용이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용이죠. 그럼 봐. 경험, 바로 워딩 보이지. 근데 잘 봐야 돼. 이 의문은 분류가 다르죠. 내용, 정보에 대한 의문이야? 아니면 근거에 대한, 논리에 대한 의문이야? 내용에 대한 의문이잖아. 됐니? 그리고 봐봐. 수용, 적용했다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긍정평가야. 정답 2번 끝. 됐니? 이거 아무리 많이 걸려도 30초야. 지문에서 1분 30초에서 2분, 여기 30초. 2분에서 2분 30초, 1번 문제 푸는데 10초, 20초면 돼. 여기까지 2분 20초, 2분 30초 사이. 자, 마지막 지문에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마지막 문제에서 볼게요. 봐봐. 자료 이름 뭐야? 그렇지. 시야 범위지. 자료 이름 뭐야? 가시광선 및 자외선에 대한 인식 범위지. 그럼 당연한 얘기인 게 자료 이름, 기억, 시야 범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피해 상황이 아니잖아. 피해 현황은 얘들아 결과지. 자료 일은 원인이지. 자료 기억은 원인이지. 자, 자료 일은 기억에서 써야 된다니까. 자료 1이 아니라 자료 2죠. 그게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자료 2는 해결책이잖아. 자료 2는 해결책이잖아. 5번 끝이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야 3분 컷 나온다고. 근데 불안하죠. 왜? 더 많은 내용 일치를 못해서. 그런데 얘들아, 공부량이 쌓이면 간단한 게 수학 같은 경우도 여러 문제 풀 때 그냥 확인도 없이 이건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래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요즘 수학을 거의 안 들여다봐가지고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무한 등비급수 문제 지금도 나오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봐봐. 지금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S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뭐 S3라고 하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오냐? 안 나오니? 미안해. 할아버지 때는 나왔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아? 그냥 1-1분의 A 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규칙성 있는지 확인을 보통 4만까지만 해. 그럼 나머지 항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이게 출제 매뉴얼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야. 얘도 출제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었고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는 거야. 자, 다른 과목은 나 이제 모르겠다. 근데 국어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됐어, 여기까지? 자, 제가 오늘 되게 빠른 호흡으로 간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군더더기 설명해봐야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정답되는 수학만 빠르게 받고 여러분이 기존에 잘 버텨오셨으니까 소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복습을 잘 하셔야 돼. 보충 영상도 드릴 거고 챙겨드릴 거야. 그래서 영상 끊습니다.